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늘 시장 이야기, 투자 전략, ETF 비교, 장기 투자 원칙 같은 안정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왔는데요. 이번만큼은 제 개인적인 투자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투자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상황, 성향, 목적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누구의 방식이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원칙, 구조, 장기적 관점처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오늘만큼은 제 개인적인 방식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작은 힌트가 될 수도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실제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올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걸 아주 조용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제가 매달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스스로 점검하는 조용한 체크 포인트를 마지막에 담아두었으니까 편안하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해주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채널의 편안한 투자 이야기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금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올해 시장을 돌아보면 누구라도 기술주의 해라고 말할 만큼 한쪽으로 강하게 쏠린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100은 정말 숨이 찰 정도로 올랐죠.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빅테크 이런 단어들이 뉴스의 중심에 계속 머물렀고 사람들의 관심도 온전히 그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저는 나스닥 100과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거의 반반씩 가져가는 구조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좌를 들여다보면 정말 두 가지 ETF가 대부분이에요. 이 두 ETF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스닥 100은 성장주 중심의 공격적인 지수이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배당 성장 가치주 중심의 훨씬 안정적인 지수죠. 한쪽은 속도가 빠르고 변동성이 크고 다른 한쪽은 속도는 느리지만 대신 완만하게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굳이 반반으로 가져가는지, 한쪽이 더 좋을 때는 한쪽만 가져가면 되지 않냐고 묻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말 심플합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래 버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장 수익률보다 생존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반반 전략을 보고 답답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고 수익률이 희석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올해 시장을 보면서 오히려 제 방식이 더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매달 정해둔 날짜가 되면 아무 고민 없이 정해둔 금액을 기계적으로 매수합니다. 오늘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언론이 무슨 기사를 쏟아내는지, 나스닥 선물이 빨간지 파란지 그런 건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단순함이 저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휘둘리니까요. 제가 신경 쓰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나스닥 100과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 두 가지의 비율이 제가 목표하는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금씩 조절해주는 것. 재미있는 건 올해 기술주가 너무 강해서 비율이 순식간에 기술주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매달 미국 배당 다우존스 쪽을 더 많이 매수해야 했습니다. 체감상 나는 기술주도 좋아하는데 오르면 오를수록 자꾸 기술주를 덜 사야 하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방식이 의외로 올해 제 계좌를 안정적으로 지켜주었습니다. 기술주가 빠르게 올라서 비율이 한쪽으로 치우치려 할 때마다 저는 반대쪽을 조금씩 채워 넣으면서 자연스럽게 리스크 완화를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도 기술주가 올라주니 계좌 전체의 자산은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비율을 맞추기 위해 덜 오른 자산을 더 사는 이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 덕분에 올해 시장처럼 한쪽 쏠림이 극심한 시기에서도 저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선택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돈으로 그냥 QQQ 샀으면 수익률이 더 높았겠다. 배당주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수익률을 낮추면서 왜 굳이 섞어서 들고 가냐. 솔직히 이런 말들을 들으면 사람이니까 마음이 아예 안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잠깐 흔들릴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도 스치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방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제가 투자하는 목적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돈을 꺼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갈 자산을 만들고 있고, 최소한 10년, 20년은 이 구조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올해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시장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배당주를 절반 가져가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지속 가능성 때문입니다. 기술주 100%만 들고 있으면 큰 변동성이 왔을 때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고 투자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소위 몰빵 투자를 하다가 폭락 한 번에 시장을 떠난 사람들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 꾸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내가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천천히 쌓아가고 싶습니다. 추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술주 시대일 수 있지만 영원히 기술주 시대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또 가치주 배당주 시대가 돌아올 수 있고 시장에 관심이 이동하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 순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 속에서 제가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포지션을 크게 바꾸거나 타이밍을 맞추려는 일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 남아서 내가 생각한 구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결국 복리의 힘을 최대한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12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시장도 크게 흔들렸고 기술주와 비기술주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사람들의 투자 성향도 많이 갈렸던 한 해였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저는 정말 단순한 원칙 하나만 붙잡고 올해를 버텨냈습니다. 정한 날에 정한 금액으로 정한 두 ETF를 기계적으로 사 모아온 한 해. 누군가에게는 지루해 보일 수 있는 방식이고 재미없는 투자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게 가장 마음 편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유지한 덕분에 올해와 같은 변동성 속에서도 저는 제 멘탈을 잃지 않았고 투자를 포기하지 않았고 제 계좌는 계속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방식으로 투자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를 쌓고 싶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고 싶습니다. 기술주의 성장도 받아가고 배당주의 안정성도 받아가고 그 두 가지 성격이 서로 보완해주면서 저를 오래 시장에 머물게 해주는 구조. 내년에도 저는 이 방식 그대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아마 시장은 또 크게 바뀌겠죠. AI 열풍이 지속될 수도 있고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할 수도 있고 배당주가 다시 주목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제 구조 안에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결국 장기 투자는 누가 더 빨리 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가느냐의 싸움이라고 믿으니까요. 저는 내년에도 제 속도로, 제 원칙대로 그리고 제 투자 구조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부를 쌓아갈 생각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제 방식으로 갑니다. 그게 결국 저를 지켜주는 방법이니까요.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